안녕하세요. 한우 여러분들,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파킨슨 환자들의 가족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인지하셔서 환자 케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천 명의 파킨슨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했다 했잖아요.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데 거의 배우자분들하고 많이 오시거든요. 젊은 부부도 계시고 60 이상 된 부부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 센터에 딱 들어오실 때 서로 간에 하는 행동, 표정, 말투, 그냥 딱 모습만 보더라도 이 두 부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다 나옵니다. 우리 보호자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지쳐 있으실 겁니다. 내 배우자가 이런 병에 걸린 것 자체로도 충격이실 거고, 또 환자 당사자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한데, 보호자들은 너무 과하다 싶은데도 그걸 또 말하지도 못하고, 또 말하면 야속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보호자가 봤을 때 운동도 좀 하고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다고 또 잔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환자니까 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가 불평불만이 가슴속에 이제 쌓여가는 거죠. 또 보호자들이 보시기에는 저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기가 얇아가지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서로의 가슴에 불만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꼭 집어서 말씀드렸죠. 다 경험담이고 저한테 오신 환자들이 다 같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 제일 큰 거는 이 파킨슨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나서 정말로 멘붕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앞뒤가 막막하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살고 싶지 않죠, 사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다 보니 배우자에게 마음에도 없는 원망의 말들이 쏟아 나옵니다. 이 병이 온 이유가 너 때문이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우자들은 그 말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환자를 좀 이해해 주세요. 파킨슨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물론 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 파킨슨 환자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그 성격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격 고치는 게 쉽나요? 아니죠. 파킨슨 걸려보지 않는 이상 느낌과 불안감, 초조함, 어떻게 이 느낌을 표현도 못하겠고, 나만이 뼈속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흔들리는 이 찝찝한 이 느낌,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느낌 때문에 너무 외롭고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이 병을 우리 가족이 안다면, 또는 의사들이라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조금의 위로가 되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죽는 병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점점점 더 나빠져 간다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찰 어르십니까? 그렇다고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 있는 약도 없다네요. 전 세계 유능한 의사들이 아직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 어려운 병을 보호자들은 그 원인을 쉽게 내립니다. 네 성격 때문이다 등등. 그러지 마십시오. 더 상처만 되고 악화될 뿐입니다. 자다가 몸부림치고 싶어도, 다리를 들어서 옮기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겨울에 추운 날 이불이 발밑에 내려가 있는데 그것을 당기고 싶어도 이 동작이 안 됩니다. 점점 후각도 나빠지니 음식 맛도 모르겠고, 생각한 대로 말도 안 나오고 더듬고 떨리고, 긴장하다 보니 얼굴도 표정도 굳어지고, 또 자율신경이다 보니 대소변 관계도 예전에 비해서 더 힘들어지고, 남 보기에 당당하지 못한 그런 표정. 그렇게 되니 이상하게 성격도 변하더라고요. 소심해지고,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파킨슨 환자들은 어쩜 다들 그렇게 착하셔가지고 이거를 힘들다라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나로 인해서 피해가 될까봐 그냥 속으로 삭히고 온전히 표현도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또 파킨슨이라고 핑계대나
또 파킨슨 병이라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나 등등 불만이 많지만 진짜 우리 환자들은 10번, 20번 참다가 한번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병이 외로워서 힘든 병입니다. 알려드립니다. 파킨슨 병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느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의사도요. 약이 몸속에서 퍼질 때 몸이 뒤틀리거나 통증이 오거나 또 필요 없이 몸이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힘을 세게 준다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힘 빼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리고 또 파킨슨 병이 진행되어서 더 악화되어서 몸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또 약이 나한테 너무 과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의사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구분도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냥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다 두렵고 하니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보호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환자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도와주는 길입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해라는 말. 빨리 해라는 말은 우리 파킨슨 환자들한테 금기어입니다. 또 빨리 해라고 말은 안 해도 옆에서 빨리 하기를 바라는 그 눈빛과 마음도 다 느껴지니까 그냥 따뜻한 말로서 천천히 해도 돼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은 마음의 안정이 들 것이고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걸을 때 잡아주지 말고 잡도록 팔을 니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잡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만약에 환자를 잡아줘야 할 경우가 생기면 손을 이렇게 깍지를 딱 끼고 환자의 팔을 보호자의 겨드랑이에 딱 밀착해서 서로 몸이 붙은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착도가 생기고 안정이 들거든요. 다섯 번째, 걸을 때 환자가 느리다고 당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보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안심해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환자의 속도를 맞춰주세요. 보호자들이 우리 파킨슨 환자의 몸 상태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몸 전체가 미세하게 바들바들 떨립니다. 남들이 모를 정도로요. 그리고 온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미세한 동작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가 굳습니다. 우리가 이 관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 허리, 발목, 무릎,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있는 이유가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인데 그 관절들이 다 나무 토막처럼 하나로 굳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 새끼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이 몸이 한 통이기 때문에 탁 넘어질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팔을 당긴다거나 이러면 불안해서 안 됩니다. 보호자들이 보실 때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어떻게 힘드냐고 가족들이 묻는데 참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바들바들 떨리면서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데다가 몸은 굳고 뭐 등등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불안하니 표정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머리 상태는 멍하니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호자들이 환자들한테 의지를 가져라.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떡하노.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그 환자들의 잘못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지적합니다. 너가 성격이 어땠느니, 너가 밥 먹는 게 식습관이 어땠느니, 생활 패턴이 엉망이고 과거를 막 지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약해지는 병입니다. 뭐 그렇다고 의지가 약한 환자를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운동해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손잡고 움직여서 걸어주신다든지 산을 같이 가주신다든지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자꾸 격려하고 희망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가 잘할 겁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많이 격려해주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와서 관리를 받습니다. 보통 1시간 상담하고 치료 2시간 정도 합니다. 치료 2시간 하는 동안에도 제가 자리에서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시간 동안 저랑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원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좀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원인을 알아야지만 호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게 상담 오시는 분께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것은 본인한테 파킨슨이 왜 왔는지 육체적인 문제와 마음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전에 오시기 전에 500문항가량의 어떤 설문지를 환자가 살아온 모든 기본 습관을 미리 받아서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자연치유요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만의 자원요법이라든지 생체전류로 호르몬을 재생한다거나 세포재생 등등 파킨슨병과 도파민의 검증된 논문 그리고 입증된 실험 그런 기계와 어떤 테라피를 통해서 약이나 주사가 아닌 대체요법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요법을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정확하게 보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어떤 건강식품 회사에 가면 파킨슨 환자가 걷지 못했는데 그 식품을 먹고 정상적으로 걷는 비디오를 틀어주시는 것을 많이 보셨죠? 또 어떤 의료기 회사에 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파킨슨 환자가 못 걷는데 이거 써서 걸었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 광고들을 100%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만 해서 좋아질 수 있는지 우리 병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환우로서 불필요한 돈을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들, 파킨슨 본질은 도파민입니다. 과연 도파민 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킨슨 환자의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파킨슨 가족들에 관한 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가족들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구독을 누르셔야 제 영상이 여러분들 폰에 자동으로 뜰 겁니다. 제가 하는 영상들은 100% 저의 경험과 임상을 토대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